스카펙에 이제 그 책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그 너머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끝나지 않은 여행에 대한 부분. 사실 이 책도 1부, 2부, 3부 가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놨다고 볼 정도로, 금세기에 있어서 심리학과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화를 시킨 굉장히 독보적이고, 스카펙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가 이렇게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잘 헤쳐나왔는가, 예, 얼마나 그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났는가가 인간의 척도다.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인생에서 본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서문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고통 이야기를 쭉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는 이렇게 서문에 이제 덧붙여져 있는데,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 예전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산이 첩첩삼중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다. 인생이라는 걸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복잡한 인생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목표가 좀 명확합니다. 내가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가야지 있어요. 근데 대학이 오는 순간 아이들이 목표가 없어져요. 대학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5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방정식에 X, Y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함수를 해서 방정식을 하는데 5차에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 5차 방정식의 그겁니다. 그것처럼 어느 순간 서보니까 삶에 모두가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는가,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공식도 없고 쉬운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이 단테의 신곡 혹시 김재철 선생님 하실 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단테의 신곡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열심히 걸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 서 보니까 자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에 있는가? 근데 어딜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까 스카펙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힘들다고 길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심히 가다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너머를 또 걸어갈 수 있는, 직면하는 용기, 예,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리고 그 호랑이 굴에 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안 잃어야 돼요. 이게 직면하는 용기거든요. 이제 이 호랑이 아가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방 뉴스에 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소개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냉장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뭐 냉동과 관련되는 냉동 시설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동료들이 빨리 다 퇴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냉동차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밖에서 문이 탁 잠겼는데, 문제는요, 이 차의 특징이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밖에서 문을 열어야 딱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냉동차에 갇히고 나서 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와, 이 냉동차 온도가 지금 영하 지금 최소한 20도 이상 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다 퇴근하고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적었어요. 아, 내 몸은 지금 추위에 얼고 있고 사람들은 소리 질러도 듣지 않고 누구 막 이름도 적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아침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침이 돼서 이제 차를 문을 열으니까 딱 문을 열었는데 이 닉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거는요. 이 냉동차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실제 아닌데도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냉동차에는 뭐 얼음이 다 붙어있고 원래 그게 있으니까요. 그죠? 전원이 안 들어오고 고장난 건데도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는 냉동차에 혼자 갇혔다는 스스로의 이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냉동차에 갇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구나라고 마음이 딱 무너지니까 이런 우울증 환자가 왜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이 질환들이 많잖아요. 많은 게 이제 그 암으로 인한 질환, 제일 사망률이 높고 그다음 뇌혈관 질환이 그 심장 질환 다 직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나 고혈압 뭐 다른 거 비해 가지고 그 중간에 한 4위 정도 차지하는 게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멀쩡한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생은 내가 더 이상 못 버텨나가겠구나. 그리고 저 너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끝인가 딱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 중에요. 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황장애 현상이 뭐 우리 이경규라든지 뭐 연예인들 나와서 발차기 하는 그게 누굽니까?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부르고 막 그 가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실제로 한 분을 만나봤어요.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를 계속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뭔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숨이 칵 막히더래요.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 병원을 가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뭐 다 찍어보니까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도대체 지금 자기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겠는데 검사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정신과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딱 찾아가니까 선생님 이게 삶의 그런 너무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황장애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이 주머니 있잖아요. 우리 그 슈퍼 가면 주는 가마 봉다리 같은 거. 그 자기가 숨이 안 쉰다고 느껴질 때 그걸 입에 대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숨이 쉰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 내가 숨이 쉬어지네. 그래서 스스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인지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약을 처방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이 그걸 이겨내야 돼요. 마음의 권력이 있어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질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은 아니지만 상당히 무서운 질환인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 어머니의 죽음, 시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사막에서 살아남기 기억나십니까? 길을 잃었을 때 구조를 잘 요청하고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사실은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당뇨가 이제 합병증이 와가지고 발가락이 이제 당뇨 이렇게 수치가 조절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발가락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발가락이 이런데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발가락을 오른쪽 발가락 하나만 절단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마음에 허용이 잘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내 발가락 자르는 게 되나. 이게 번져가지고 이제 발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발목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또 지나가 보니까 선생님 이제 다리 한쪽 다리 쓸 수 없습니다. 이 가만 놔두면 심장까지 해서 다 죽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자, 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이제 내가 내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가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없는 날이 왔구나. 정말 이거 힘들구나. 실제로 저도 이렇게 당뇨 때문에 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다리 절단하시는 수술 하시는 분 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혼자 있지 않고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잠수부였어요. 그럼 잠수부가 그 물속에 팍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막도 막 터질 수 있고 이거 다 안 좋으니까 챔버라고 해서 이렇게 가막기죠. 압을 조절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친구야, 다리 안 잘라도 된다. 이 챔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의사도 안 해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챔버에 뭐 하는 건데 하니까 잠수부들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몸이 참 힘들고 컨디션 완전 바닥이 될 때 이 챔버에 가서 딱 누워 있으면 여기가 산소 공급이 확 됩니다. 그 혈액순환을 확 일으키면서 몸을 활성화를 시켜줘요. 한참 동안을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정상적인 리듬으로 회복이 돼서 또 잠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챔버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잠수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하니까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챔버 한번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00만 원 들어요. 700만 원. 이 돈이 엄두가 안 나는 돈이죠. 일본은 조금 나아요. 한 70만 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험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보험제도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5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보험에다가 또 무슨 적용을 받으면 한 1, 2만 원대로 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말을 이제 듣고 속는 셈 치고 뭐 내가 어차피 절단해야 될 상황이면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보험 적용받고 이래갖고 한 150번을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왜냐 몸이 지금 오랫동안 안 좋아진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좋아진 게 아니니까 150번을 들어갔다. 150번. 그러고 나니까 몸에 그 뚫렸던 혈관이 뚫리고 이 완전 수면 밑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 되니까 이 몸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완전 자기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의사도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에 가서 입 다 뽑아야 됩니다 이러는데 다른 치과에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의사의 말을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그런 막다른 골목이 일어섰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 알려야 됩니다. 예, 알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카백도 하는 말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곳에 혼자 단테 신곡의 그 주인공처럼 단테처럼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나오는 말이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게 단테의 신곡의 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그 인문 고전들 그 이야기를 이 스카펙이 이 책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의 이끼를 발견하면 그 이끼 방향을 따라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나침반 따라가듯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1부, 2부, 3부가 이 끝나지 않은 여행에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1부는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이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발견하는 문제.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인격적인 신을 찾는 영혼에 대한 문제를 세 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